자,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 나가죠? 200페이지. 교육과 포상금이 주 타겟이고요. 자, 먼저 교육입니다. 우리 법상 교육제도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이제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실무교육이 있고, 다음 직무교육이 있네요. 중기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교육이 있죠? 이것이 연수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자, 교육제도가 4가지로 일단 분류되어 있고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 점을 일단 주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대상자가 일단 둘로 나눠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될 자가 있고요. 고용신고하기 전에 받아야 될 자가 있죠. 그럼 등록제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이자가 받아야 되고, 법인의 경우는 임원, 사원인자가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 유무에 불문하고 전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신고를 한다.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 대상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고용신고제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등록하기 전, 고용되기 전 1년이죠. 1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는데, 다만 중개업에 폐업 신고를 하고 1년 내 재등록을 들어간다. 그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소공사로서 재직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됩니다. 종료 신고 1년 내 다시 소공사로 재고용된다. 그럼 이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크로스하에 가는 거, 크로스, 소공으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1년 내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 영위하다가 그만두고요. 폐업 신고해버리고 1년 내 소공으로 가시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라면 어쨌든지 면제해줘요. 그 이유는 실무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또는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기간 내 재등록시키는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시간 기억하고 있죠? 32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옛날에 32시간, 44시간이었는데 그래서 283이에요. 현재 그래서 실제로 4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4일, 교육비는 13만 원이고요. 자, 그런데 거기 그저 괄호 열고 지금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는 말 들어가 있죠. 교재 200페이지에 편괄호 1번 개공 임원 사원 책임자가 되는 자 그래가지고 거기 그저 세 번째 줄 후단에 있지 않습니까?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실무 교육을 가서 원래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실무 수습을 하신답니다. 그럼 실무 교육을 안 받고 실무 수습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법은 이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을 해놨죠, 법을. 그래서 실무 수습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수습해야 되는지, 수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고용신고로 잡을 건지 경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법 조문에만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 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이게 실무 수습하면 재밌겠죠? 차라리 교육받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서 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 수습이 지금 포함한다.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란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무 수습으로 대신할 수도 일단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시행령이 이런 게 나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실무교육이었어요. 그럼 이제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일단 시도지사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관청이 들어가고 있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관청에 들어가요. 그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누가 이수해야 돼요? 중개보조원이죠. 그럼 중개보조원은 고용되기 전이죠. 고용되기 전 1년 내 이수하는 거예요.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이거 다시 보조원으로 근무한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에요. 여기엔 등록관청이 들어간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공인사협회가 틀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아요?
근데 나는 등록관청 비기 싫었고 시도의사한테 가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관청 내지 시도의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되기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해야 한다.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역시 틀렸어요. 둘 다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요. 맞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국어도. 자, 그다음 이제 직업윤리, 직업윤리를 기록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반나절이죠.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4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5만 원이에요. 교육비는. 자, 그다음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권한이 당연히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 권한이 있고요. 누가 이수해야 되냐면 개공소공. 개업공사와 소속공사가 연수교육 대상이에요. 이들이. 그럼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법이나 제도가 바뀐 것들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수교육입니다. 그럼 이거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죠. 매 2년마다 받아야 돼요. 매 2년마다 실무교육 받고 연수교육 받고 매 2년마다 교육을 받는다.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거 대상자에게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준다. 2대 2예요. 통지해 주게 돼 있고요. 그럼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든가 또는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과 차이가 이거예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을 기른다고 그랬죠. 연수교육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이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숫자는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이게 3, 4, 12죠. 12 더하기 16은 28이죠. 283이에요. 일단. 그래서 4시간 갭이고요. 그렇게 이제 숫자를 연계 지어서 일단 기억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연수교육이었다. 그러니까 2대 2를 기억해 주시고요. 연수교육은 안 받잖아요. 처벌이 있어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안 받으면 아예 안 받아주니까 이거는 처벌이 있을 택이 없는데 연수교육 안 받아버리면 이게 또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되게 세죠? 아니 무슨 놈 교육 안 받았다고 500만 원씩이나 과태료를 때려버려요. 근데 이제 기준금액에서 조정해줬어요. 기준금액에서 이제 100만 원으로 일단 조정을 해줬는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거 부가징수 누가 할 것 같아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의사입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등록관청 아니에요. 자, 그럼 연수교육이 되시고 이제 사고예방교육입니다. 200 있죠? 자, 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인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이 셋은 개업, 공인인계사 등입니다. 이제 개공 등이란 말이 마지막 등장했어요. 이들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은 필수성이었는데 이 사고 예방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임의성을 띠고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지금 개공 등이란 말이 마지막 등장했죠.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를 대상으로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인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도지사는 소속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시도의사는 필요에 따라 소공만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등록관청은 필요에 따라 개공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보조원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맞았어요. 이게. 근데 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권자는 일단은 뭐 시도의사뿐이다 라고 하면 틀렸죠. 사고 예방의 대상자는 개공과 소공뿐이다 라고 해도 틀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등록관청은 개공만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예요?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임의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거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통지해 줘야 되죠. 10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해 주셔야 돼요. 며칠 전이라고요? 10일. 10일 나중에 통째로 암기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 공고해 줘야 되고요.
근데 이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순한테도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교통비락도 주려는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서 하는 놈한테 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 강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것은 사고 예방 교육뿐이에요. 일단 이 정도. 그래갖고 또 이게 치사하게 말해 추잡스럽게 난 그런 문제 내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실무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추잡스러운 질문도 대륙이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도 한번 내봐야지. 사고 예방 교육에만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교육 지침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 권한이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별로 교육이 시행되다 보면 이게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누가요? 국장이. 국장이죠, 당연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요. 이때 이 교육 지침에는 일단 교육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그 다음 이제 이거 수강료 같은 게 들어갑니다. 수강료? 그죠? 우린 그런 것도 물어봐요. 추잡스럽게. 이해해 두셔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 잡습니다. 그러면 204쪽에 작년 문제가 실려 있죠? 예, 그래서 교육은 매번 내니까 작년 문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분사업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OX.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2번입니다. 폐업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예. 그럼 2번 정답.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2대2다. 연수교육 통지. 4번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다. 연수교육은 12, 16이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3, 4시간이에요. 틀렸고. 5번 고용공개 종료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무위탁 갑니다. 업무위탁 요거는 잘 묻지도 않는데 우리 법 45조에 규정을 두고 있죠.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이들은 그 업무의 일부를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나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협회는 언제나 위탁받을 수 있다 했고요. 대통령령에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을 정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 이게. 그래서 실제로 위탁된 거 2가지.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는데 시도지사께서 교육 업무를 우리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학과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죠. 위탁할 수 있고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미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3군데가 나오고 그래서 현재 이거 협회와 대학에 위탁이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시험 시행에 대한 부분이 위탁돼 있죠, 지금.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시험의 원칙적인 기관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요? 국장 아닙니다.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 관한 업무를 우리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공기업 준정미관에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준정미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학은 당연히 시험을 위탁할 수 없고요. 그럼 이렇게 위탁을 했다면 이거 관보에 고시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겁니다. 관보에다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시도지사, 이거 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모두 이제 이거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게 맞죠. 맞죠? 어쨌든 이런 건 잘 안 물어보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치사하게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고시해야 된다. OX. 등록관청이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딱딱 들리죠. 근데 이놈 지문으로 또 이런 게 왜 안 보내는지 어쨌든 근데 그런 추잡스러운 지문들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 이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제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 강사 확보 요건하고 그 물적 설비,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강의실은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확보하래요. 그래서 전문 강사 과목별로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강의실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돼요. 50제곱미터면 15평이죠. 15평 이상으로 이제 확보해 주는데, 이때 강사 확보 요건 참고해 두는데 205쪽에 지금 물어본 적도 없고 뭐 물어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혹시 이제 물어보면 맞춰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경력 기준인데, 박사학위 소지자 있죠?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필요 없어요. 바로 교육 강사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있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경력이 몇 년 필요하대요? 2년. 이건 대학의 전임 강사 있죠?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도 경력 2년이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교육 강사로 자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 직업인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이들은 경력이 몇 년? 3년 필요합니다. 그럼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 갭이 1년 이내의 경력이? 우린 자격 따고 1년만 더 하면 일단 변호사증 딸 수 있어요. 맞죠? 아닌가? 경력 차이가 몇 년이라고? 1년. 1년. 자,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해 두시고, 이게. 왜 웃어? 내 말이 틀렸어?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한 얘기를. 그렇게 이 건전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에. 직무교육 받는데 둘 다 공인중개사만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받아봤는데. 직무교육 받는데 공인중개사만 나와요? 네. 잘못하셨겠죠? 수원에서 1년, 한 2년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나오셔서 전화 강의하시더라고요. 아, 강의를? 아, 실무하시는 분들, 예, 강수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 경력 뭐 공인중개사들은 3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죠. 아니야말로 그냥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출중한 분들도 있을 테고, 진짜 실무적인 강의가 될 수 있는데, 강의를 우리처럼 이제 프로답게 안 하죠. 물론 그분들은 강의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야 뭐 프로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죠. 강의 자체를. 이게 나도 그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 등록돼 있죠. 나도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까지 계속 교육을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시간도 없고 뭐 오라 해도 내 힘들어서 지금 못 간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수도권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하고 경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울하고 인천.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이죠. 경기도는 우리는 지방이요. 근데 그 대전 내가 가거든요. 또 대전은 자기네 지방 아니라고 계속 우겨요. 대전이 KTX로 40분밖에 안 걸려요. 광명역에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40분밖에 안 걸려요. 대전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전에 수업 내려갈 때는 광명역에서 8시 15분 차? 타도 넉넉해요. 뭐 어떤 생들은 막 8시 막 50분 차 타고 그래요. 그래도 갑니다. 근데 나는 평택 내려올 때 8시에 출발해요. 에? 뭐라고? 수서에 사시면 되잖아요. 수서쪽에 사시면 지제역에 그거 타러 가는데 더 걸리거든요. 어쨌든 그리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그냥 감만 잡아두시고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경력만 있으면 돼요.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포상금제로 가볼까요? 206조 포상금제. 이것도 매번 출제합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를 냈는데, 이거 조금 이따 계산 문제 풀어줘야 되네. 풀어주기 싫은데 이거는.
자, 그럼 포상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상금류라고 그랬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신고 고발 대상. 고소와 고발 차이를 지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고소는 피해자인 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사기나 범죄사에 알리는 거라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고 고발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거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주죠. 그래서 이거 제가 무파라치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파라치 이게. 그럼 이자와 격이 같은 자는 또 포상금 줘야 돼요. 이자와 격이 같은 자가 누구다? 부정등록자. 이자는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는 포상금 줍니다. 또 하나가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를 받은 자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이제 행정기관에 발각 전까지 신고발해야 되겠죠, 당연히. 발각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발하셔도 되고요. 수사기관에 하셔도 돼요. 검찰청이나 경찰청. 그럼 이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을 신고발해야지 포상금을 주니 금지행위 한 자를 신고발했거든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중소속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신고발했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 부정록자증,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가 포상금 대상이다. 여기서 이걸 이제 아직 초창기라고 헷갈리는 분이 조금 있는데, 금지행위 중에 우리 금지행위가 매무수거 증직투죠. 매무수거 증직투.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맞죠? 그러니까 금지행위에서는 무등록업자를 말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은 금지행위예요. 여기는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이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지.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럼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일단은 지급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럼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 내셔야 돼요. 이건 등록관청에 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발했지만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지급권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짚고 갑니다. 거기 206쪽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세요. 206쪽에 그 1번의 의 부분이 있죠. 이게 46조 1항인데, 등록관청은 밑줄 쫙 긋고 무등록 중개업자 등 밑줄 쫙 긋고 수사기나 등록업자 수사기나 신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밑줄 살짝 그어놓고. 그러면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법조문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이거 바꿔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등록업자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이건 포상금 지권자가 누구냐를 묻는 지문이고요.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바꿔내는 거. 등록관청은 금지행위한 자를, 직접 거래한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은 자를 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X. 무등록이라고 나오거나 부정등록이라고 나오거나 증 양도되어 받은 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꿔내는 거. 읽어가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자, 그럼 다시 이제 절차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포상금 지급 신청서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죠. 조회하는데, 이때 조회 결과가 우리 검사께서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공소 제기라는 것은 기소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기소라는 것은 그거예요. 무등록업자 신고고발 받고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래갖고 처벌하자고 형사재판 넘기는 거죠. 이게 바로 기소예요. 공소 제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더니 야가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아요. 근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예요. 생계형입니다. 전과도 없고 아주 반성 임기가 뚜렷해요. 자기 선에서 봐줘버린 거죠. 이게 기소유예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되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나가요. 재판 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하면은 포상금이 나갑니다. 검사의 처분은 이거 외에도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뭐 기소중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안 줘요. 기소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상금 줍니다.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죠. 이런 결과 나오면 그럼 결정을 하고요. 결정 하나부터 1월 내 포상금 줍니다. 몇 달 내 준다고요? 1월. 1월 내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포상금 지급 금액은 얼마냐? 건당 얼마? 50만 원이죠. 그럼 이 금액은 국고에서 100분의 50이에요.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국고가 뭔지 알죠?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발이 접수된 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발한 자에게 주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발했어요. 그럼 이때는 균분 지급해야 되죠. 다만 그들이 공동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럼 약정 지급이 우선이에요? 균분 지급이 우선이에요? 균분 지급이 우선이에요? 약정 지급이 우선이죠. 맞죠? 약정이 없으면 균분하게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러면 208쪽에 작년 포상금 계산 문제를 또 냈어요, 이거. 또 냈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계산 문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수준을 이 정도 내줘야지,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분에 풀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푸는 요령을 잘 이제 봐두시기 바랍니다. 공사업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일단은 병렬.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하고 이렇게 이제 딱 나열해 놓고. 첫 번째, 갑은 중개사무소로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부정 등록했다고 그랬죠? 주는 거 맞아요? A와 B를 각각 고발했으면 1타 2피네? 맞죠? 예,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고 B를 무혐의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갑이 지금 A에 대하여 얼마? 50만 원. B는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빵원이네. 맞죠? 일단. 다음.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나 부정등록 맞죠?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건 기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C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C에 대해서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럼 이거 대여, 등록증 대여도 포상금 주는 거 맞죠? 그럼 D에 대해 공동으로 했죠? 합의 없었죠? 그럼 A 얼마? 갑은 D에 대하여 25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을도 D에 대하여 얼마? 25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E를 을이 신고했죠? 갑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 그럼 이거 기소가 됐다는 얘기인데 을이 신고한 이후에 그랬죠? 그럼 E에 대해서는 을에게만 주는 거 맞아요? 을한테만 주는 거 맞죠? E에 대해서는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 신고 고발 전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다. 그럼 이건 그냥 조건 다 맞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75만 원. 다음에 을이 받을 수 있는 거? 125만 원. 천천히 풀면 풀어낼 수 있죠? 그죠? 천천히 풀면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분에 풀어낼 수? 아, 왜요? 아, 이런 문제가 짜증난다고요? 오래 걸리니까? 아, 이런 문제는 그냥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잘 보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이런 문제가 진정한 실무 문제죠. 진정한 실무예요. 내가 이거 24회 때 처음 나왔을 때 칭찬 엄청 했어요. 문제 진짜 잘 냈다. 이거. 잘 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게. 일단. 이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런 스킬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 체크하고 가버려야 돼, 그냥. 체크하고 통과. 뭔 말인지 아시죠? 나중에 푸는 거예요. 공법 열심히 다 찍어놓고, 돌아와갖고 딱 풀면 돼. 예? 우리 공법하고 같이 보잖아요.
공법과 같이 보잖아요. 공법 먼저 해. 1번서부터 40번이고 41번서부터 80번까지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차 과목 1교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을 따로 보잖아요.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있죠. 내가 싫어하는 문제, 어려워하는 부분 체크하고 가버려야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괜히 이거 계산 문제 이제 나중에 이런 스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중개법은 실력 차이가 있어서 60점, 80점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력은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포상금 줄줄 꿰요, 다. 1년 내내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졸지 않은 이상은 빠졌다 나왔다 하는 건 빼요, 물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다음에 꼭 나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실력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80점이냐 60점의 차이는 거기서 차이가 딱 나타나요. 문제풀이 능력. 문제를 어떻게 스킬로 푸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엄청 강조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킬을 연습 많이 시킬 거예요. 실력 대항보다는 스킬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보는 순간 그냥 체크하고 가버려야 돼, 그냥. 풀면 안 돼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 이거 괜히 푼다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 꼬였잖아요? 그럼 이제 당황해. 뒤서부터 쫙 틀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체크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80문제 다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떨리는 마음이 딱 가라앉아요. 문제를 다 보고 나면. 80번 풀 때까지는 계속 떨려요. 근데 다 보고 나면 이제 마음이 쫙 가라앉죠. 이제 됐다 안 됐다 딱 느낌이 오거든. 이게. 근데 그 느낌을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거는 이것도 강조 많이 할 거야. 요즘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 느낌을 절대 믿지 말아라. 전에는 문제를 풀 때 그냥 확실하게 내가 딱딱 풀어나가거든요. 풀어나가는데 요즘 경향은 지문들이 굉장히 낯선 지문들이 떠요. 그러니까 중개법에서 낯선 지문이 몇 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배웠던 매끄러운 지문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좋은데 출제자들이 중개법은 비법대 출신이 많다고 그랬죠. 국어가 잘 안 돼, 앞뒤가.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든. 나랑 공부했던 이런 매끈한 지문이 아니고 이상한 지문들이 나오면 이제 당황해요. 그럼 이제 당황하면 중개법 어렵게 느끼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 불합격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채점해 보면 다 맞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아는 걸 확실히 답을 쓰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지문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킬이야,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고 나서 딱 돌아오면 이거 차분히 앉아서 다 풀어버리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고맙다고 하고 풀어버려야 돼, 그냥. 장난치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이 걸려서 문제죠. 자, 그럼 209쪽 수수료 갑니다. 수수료. 수수료 가는데, 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쉬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거 수수료는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했죠, 이거? 지자체 조례.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이때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비 신청할 때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료 냅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료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료가 있죠? 그 다음에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고 그랬고, 신고 필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역시 수수료가 있죠. 그러니까 증과에 있는 거 맞아요. 응시원서 낼 때, 나는 이제 신청할 때 3번이고요.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고,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그랬어요. 신청할 때 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관할이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조례? 시도 조례. 근데 이 네 가지는 관할이 시군구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예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만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하잖아요. 그럼 응시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를 내야 돼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를 내게 돼 있고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했다. 그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값만 잡아두세요. 이게.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는데 210페이지의 작년 문제 잠깐 확인합니다. 공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7회 기출이었어요. 몇 개인가? 첫 번째,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자 내야 되죠. 두 번째, 등록 신청하는 자 내야 되죠. 세 번째, 휴업 신고하는 자는 안 냅니다.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내야 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격시험 합격에 공색증을 처음으로 교부 받는 자. 교부 받을 때는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물어봤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몇 개? 3개. 다행히 3개가 3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저처럼 1번에 2개, 2번에 3개, 3번에 4개 이렇게 안 내죠. 시험에서는 대다수 1번에 1개, 2번에 2개 이 정도 내요. 이 정도 내는데 만에 하나 1번에 2개, 2번에 3개 이렇게 내면 확실하게 옮겨 적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식별 정보의 처리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럼 211쪽 협회로 들어갑니다. 공사협회. 이 협회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출제한다 보면 되고, 작년에 협회를 쉬었죠 아마? 냈구나. 작년에 한 문제 냈구만. 26개 때 쉬었구나 협회를. 자, 그래서 어쨌든 협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협회도 쉽게 맞춥니다. 근데 공제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죠. 공제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재 협회가 2개가 설립돼 있다고 그랬죠. 한국공사협회와 세대항공사협회가 설립돼 있어요. 그럼 협회에 대한 성격에 있는 내용인데, 협회에 대한 제도. 현재 협회는 계획공사는 설립해야 된다,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 임의설립주의죠. 그 다음에 이 협회, 우리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된다. 임의가입주의고, 단일협회제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복수협회제예요. 그래서 협회에 대한 제도는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이 협회 성격인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법인은 영리, 비영리 법인인데 당연히 협회는 비영리 법인이고, 이거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협회? 사단법인이다.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한 무인단체가 사단법인이죠? 그러니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어요. 그럼 비영리 법인은 무슨 법이 기울한다고요? 비영리법인. 민법이 기울한다고 했죠. 영리법인은 상법이 기울하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법이 기울하니까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겠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아닙니다. 조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인을 이 협회를 설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법인 설립할 때는요, 준칙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인가주의, 자유설립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인가란 말은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정도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설립 요건을 맞추어서 인가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재량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가주의다.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의 절차로 갑니다. 이거 협회에 대해 출제할 때는요, 절차 무지하게 잘 물어보죠. 숫자가 나오니까. 설립 준비위원들이 모여야 돼요. 그들이 발기인이죠. 그럼 발기인은 개공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일단 그래서 개공들이 발기인이 돼서 이제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은 기본이 되는 준칙이고 법인은 정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협회 회칙이죠 이게. 정관 작성 발기인 수가 있죠. 300명 이상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두 작성하고 모두 서명 날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작성에는 요식행위로 이해되고 있고요. 정관 작성 됐어요. 그럼 창립총회 열어야 됩니다. 창립총회를 열어갖고 출석한 개공의 과반수 의결로 정관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때 창립총회 의결 용도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의 개공이 출석해야 돼요? 회원인 개공이 600명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이들 분산 요건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요 여기서는 각 20명 이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국 회원 다 확보란 얘기예요. 근데 왜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냐? 전체 우리 개공 9만 5천 명 중에 약 25%가 서울에 모여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창립총회 100명 이상이 출석이고, 나머지는 광역시와도, 우리 그럼 여기 경기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출석해 줘야 되네. 맞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됩니다. 참 최근에 내가 우리 평택시 개발도를 누가 그거 쫙 뿌리는 거를 아마 주워 왔는데, 평택 엄청 개발 많이 하대? 그래갖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 평택으로 내려갈까? 네? 다들 그 생각 한다고? 나 안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 진담이었어 이거.
그래갖고 평택으로 갈까? 미리 가서 잡을까? 그랬더니 싫대. 그렇지 않아도 인천으로 간 것도 죽겠는데 응? 더 내려가냐고. 가려면 송파로 가자. 위례신도시. 아, 위례신도시. 글로 가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면 네 글로 가고 나는 일로 갈게. 그러면 도장 찍고 가래. 그럼 말년에 또 밥 해줄 사람 없어서 안 돼. 예? 여기 오면 밥 해줄 사람 많다고? 어쨌든 근데 나 몰랐어요. 그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되는지. 고덕국제신도시는 내가 들어봤는데 어쨌든 많더만요. 근데 인구 유입이 그 정도 돼요? 된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도로에 도로. 도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로 지금 많이 뚫었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는 방법도 이제 내비 딱 찍어보면 세 갈래로 촥촥촥 이렇게 돼요. 세 갈래로. 그래갖고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이제 쫙 내려오는 길이 이제 연결이 되던데 오늘 아침에는 내비가 내가 아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오는 길로다가 난 다니는데 난 고지시켜갖고 한번 다닌 길은 계속 끝까지 글로 다녀. 웬만하면 잘 안 도는데 이게. 아니 이것이 말이에요. 평택 그저 IC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직진하라는 거 계속 오늘은 안성 IC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쌍용차 아니에요? 쌍용차라는데 뭐. 내비하고는 관련 없거든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미쳤나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빠졌지. 그때 빠졌더니 또 이것이 또 유턴하래 이번엔. 끝까지 우기더라고. 고집이 있더라고 이거. 그래갖고 내가 그냥 아는 길로 계속 왔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그 가라앉는 데로 갔으면 뺑 돌아서 올 뻔했다니까 이거. 이게. 가끔 가다가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집에서는 맨날 혼자 가면서 내비하고 내가 궁시렁궁시렁 해갖고 맨날 그러니까 내비하고 그만 싸워라 이제. 업데이트 2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도 예, 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와 도 각 20명 이상이 이제 출석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20명 출석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고요. 설립 등기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협회 성립합니다. 성립식이 이제 기억하세요.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아니에요.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받고요. 협회 조직으로 가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협회 조직인데, 이 협회 조직도 엄청 잘 물어보는데, 거기 214쪽에 기출지문 504호 넘어갈까요? 가로놓기 같은데. 협회는 회원 땡땡땡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정관 작성 발견인수 몇 명? 300명이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합니다. 이거 숫자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배수로 가자. 300, 600, 120이죠. 300, 600, 120, 1, 2. 그러니까 배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6, 1, 2. 그래서 300, 600, 120으로 가자.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협회 조직으로 가는데 법제 41조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밑줄 하나 그놓자고요. 지부지에 둘 수 있다라는 거 잘 물어봐요. 둔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제 32조인데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한다. 지체 없이 밑줄 하나 그거 보시고요. 지체 없이를 잘 바꿔내요. 근데 이걸 12일, 15일을 잘 바꿔내는데 이거는 그냥 잡을 거예요. 숫자 여러분들이 10일, 7일을 암기해버리니까. 그 다음 2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한자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같이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협회 조직인데 이것도 엄청 잘 물어보거든요. 협회는 사단법이니까요. 총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총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다. 이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하라고 그랬죠? 지체 없이 보고 이거 조직에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협회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걸랑요. 이렇게 했는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죠?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뭐 경기도에 두든 대전광역시에 두든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부는 시나 도에, 지회는 시군 구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조직이에요, 당연히.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정관이 정한 바에 둘 수 있고요. 시도의 지부를 협회가 설치했잖아요. 한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셔야 돼요.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했잖아요. 한때는 등록과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신고가 사후신고라는 얘기네요. 날짜 없죠. 이게. 그러니까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한다. 틀렸죠? 니은과 리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한이냐 할이냐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공인인사법에서 유일한 사전신고는 뭐로 기억하자고요? 휴폐업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휴폐업은 사전신고고 그럼 지부지회 설치 신고는 사후신고랑 딱 잡습니다. 물론 할로 바꿔낸 것은 14회 시험 외에는 없었어요. 주로 물어보는 게 지부를 시나도에 설치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OX, X죠. 시도사죠. 또 저는 이제 즐겨 쓰는 지문이 협회가 시나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10일 내에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7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OX, X요. 날짜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협회 조직이었고요. 그럼 문제가 지금 현재 거기 실려 있는데 아직 덜 나왔는데 이거 이게 25회 때 문제였네. 거기 그저 216쪽에 옳은 것은 그랬죠 문제. 기출문제 26회 때 기출, 25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고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급 여력 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돼요. 맞고요. 2번 협회의 창립 총회는 서울특별시에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틀렸죠?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정관 작성 발기 인수가 바로 300인 이상이죠. 2번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X죠? 둘 수 있다죠. 잘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군구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다는 맞았죠?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내 국토부 장관 보고해야 한다.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지체 없이죠 이거. 우리 공인인사법상 유일한 15일 지난주에 했어요. 공인인사법에서 유일한 15일은 보증설정 재가입 보전. 손해배상했으면 재가입 보전 15일 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내고요. 5번 협회의 설립은 공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에 사단법에 나오는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허가가 아니고 인가주의예요. 인가주의입니다. 이게 원래 민법 비영리법에는 허가주의예요. 이건 민법을 좀 아는 사람이 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1번이라는 얘기죠? 1번 맞았어요. 자, 협회 업무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